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 수열에서는 그 항들 사이에 규칙이 있다라고 했었었죠. 규칙. 그 규칙. 첫 번째가 뭐냐면 덧셈에 대한 규칙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곱셈에 대한 규칙을 보통 배워요. 요 덧셈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통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곱셈이 일반적으로 규칙이 있을 때 등비 수열이라고 보통 해요. 자, 덧셈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등차 수열과 공차. 첫째 항이 일단 있고, 첫째 항에 뭐라도 상관없어요. 첫째 항이 있고,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항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3을 더해요.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거야. 5. 또 3을 더하는 거야. 8. 또 3을 더해. 11. 또 3을 더하는 거야. 14. 계속해서 이렇게 만든 수열. 똑같은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 그런 규칙으로 만든 요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3씩 똑같이 더했지, 그치? 3을 계속해서 더했어. 이 3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네, 공차, 공통된 차이 뭐 이런 뜻입니다. 등차에서 차가 간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격이 일정한 수열, 그걸 등차 수열. 그 간격은 더하기 얼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물론 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항이 2인데 마이너스 3을 더해요. 희한하죠? 3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3을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또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또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무조건 공차가 양수다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다음 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는 지금처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양수면 항들이 점점 숫자들이 커지죠. 음수면 당연히도 점점 숫자들이 작아지죠. 이런 것도 등차 수열,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차이, 간격이 일정하겠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일단은 보류하고요. 어려운 표현이라서 보류하고 다음번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 우리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항 번호와 항 요 두 개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는 걸 배웠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약간 공식적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AN은 A 플러스 N-1D 요렇게 A 플러스 N-1D 요렇게 공식적으로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첫째 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1이라고 쓰는 요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나타낸 거고, 요 D는 공차고요. N-1에서 N은 뭐 당연히 항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가 되는 거죠. 요 규칙에 의해서 요거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A에는 뭐가 되느냐? 첫째 항은 맨 앞에 2라고 돼 있었으니까 2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는 지금 3씩 더해지는 거지. 3이라고 하면 돼.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2 플러스 3n-3이 되는 거니까 3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요 n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이, 2를 대입해주면 두 번째 항이, 3을 대입해주면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요렇게 일반항을 구한다. 얘도 한번 구해볼까요? 얘도 AN이라고 해보면 AN은 첫 번째 항 2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번엔 마이너스 3이었었죠?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5라고 하는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이 만들어졌죠. n 대신에 1 대입해주면 2가 만들어질 거고요. 뭐 3을 대입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겠죠. 4를 대입했다, 마이너스 7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한다. 주로 공차는 D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또 첫째 항은 주로 A라는 문자를 또 많이 씁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낸다? A에는 A 플러스 n-1 곱하기 D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얘도 있죠.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식으로 간단하게 금방 나타낼 수 있다. 꼭 외워줘야 돼. 또 안 주어져 있어도 첫 번째 항 공차가 없어도 일단 A에는 무조건 A 플러스 n-1D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조건에 맞춰서 뭐 세 번째 항이 주어져 있다. 뭐 다섯 번째 이럴 수 있거든. 그럼 찾아서 연립방정식처럼 A와 D를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AN이 예를 들어서 AN이 뭐 3N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AN이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이 식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1차식. 2차식 안 돼. 3차식 안 돼. 1차식으로 보통 주어져. 이렇게 1차식으로 주어지면 이거는 별 말이 없어도 등차 수열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를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느냐면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n의 개수 지금은 얼마야? 3이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공차가 돼요. 공차. 보세요. 이렇게 하면 n 곱하기 d가 만들어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일반항 자체가 아예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봤더니 그게 1차식이야. 이건 등차 수열이네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2차식이야. 그럼 모르는 거죠. 분수로 돼 있어. 모르는 거죠. 근데 1차식이야. 이건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뭔지 확인해 보면 걔를 가지고 공차가 뭐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 항이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1, 3, 5 간격이 플러스 2 맞죠? 요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숫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를 보통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 수열이 근데 알고 봤더니 등차 수열이었던 거죠. 등차 수열에서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중항이라고 한다. 이 중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3에서 1 뺀 거하고 5에서 3을 뺀 게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A, B, C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B에서 A를 뺀 거하고 C에서 B를 뺀 거 이것도 공차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B를 이렇게 이항시켜 보면 이 B는 A 플러스 C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양변을 2로 나눠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했는데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같은 얘기죠. 나는 주로 이제 이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세 수 사이에는 가운데 B는 양 끝에 거 더한 거의 반, 평균 같죠? 이 두 개의 평균이 얘다. 또는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쪽 끝에 거 더한 거랑 같아진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이걸 뭐 했을까요? 바로 밑에 얘를 보시면 세수 2, x, 8 요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라는 문제가 있어. 숫자가 딱 3개가 주어지면서 그 3개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이랬을 때 이 중간에 섞여 있는 또는 뭐 앞뒤에 섞여 있는 x 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알아두면 편리하겠죠.
물론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딱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2B는 A 플러스 C 이걸 보통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모르는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 이 관계식은 역시 수열을 좀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그때 설명해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등차 수열, 간격이 일정한 형태의 수열. 이런 경우에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인 게 사실은 일반항인데 일반항이 있으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수열 자체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일반항을 알면 그 수열 자체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거든. 수열에서 핵심이 항이잖아. 어떤 규칙으로 수열을 만든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느냐? 일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서 다음 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들었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느냐? 공차라고 하고 이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일반항을 아예 공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A 플러스 n-1D라고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A가 첫 번째 항, D는 공차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개념 체크, 문제를 몇 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건 되게 쉬운 편이야. 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3만큼 커졌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이런 경우에는 통분을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은데 첫 번째 항 2분의 3 같은 경우에는 6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어. 두 번째 항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6분의 2로 고쳐줄 수 있어. 그럼 어때? 마이너스 6분의 1 한 거죠. 그럼 또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야. 그냥 항들만 나열되어 있을 때는 무슨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하고 공차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대로, 요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3, 7, 11처럼 첫 번째 항과 공차가 1, 2번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항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3번에서는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공차는 보시면 4씩 더한 것 같죠? 4 이렇게 하면 세 번째에서 일반항이 구해지는 거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문제를 좀 보시면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Y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보십시다. 1번 문제를 보시면 4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어. 첫 번째 항에다 뭔가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다 무엇인가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더하면 네 번째 항,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를 x가 되는 거니까 x는 아마 4 플러스 d가 될 거야. 보통 공차를 d라고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여기는 x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4 플러스 x에다가 한 번 더 공차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 플러스 2d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4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항시켜보면 2d는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 3이네. 30 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에서 3을 빼면 x는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에서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사실은 8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 8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 항이 2개 정도만 주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니까 요 2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항이 2개 정도만 주어져 있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 간격이 항상 D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A, B, 3, C, D, E,
뭐 10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몇 번장이 주어져 있는 거야? 3번장이 주어져 있는 거죠. 몇 번장이 주어져 있는 거야? 4, 5, 6, 7. 7번장이 주어져 있죠. 이게 3번장 제3항이 주어져 있고 요게 제7항이 주어져 있어. 꼭 여기서처럼 첫 번째, 세 번 이런 식으로 안 주어져 있어. 붙어서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A, B, C, D, E 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다 써. A 플러스 M-1D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는 요 A랑 공통 겹치는 거니까 좀 보기가 그렇긴 한데 A 플러스 M-1D라고 일단 써. 세 번장이 3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 세 번장을 구해. N 대신에 3만 대입해주면 돼. 뭐가 돼? A 플러스 2D가 되는 거야. 그게 3이라는 얘기인 거야. 7번장이 또 주어져 있죠. 여기다 7 대입해. 그리고 7번장이 구해져. 그래서 7 대입해주면 A 플러스 6D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1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D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AD를 다 구할 수 있어. 구했으면 대입해서 그 다음부터는 N 대신에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D를 구하세요. 그러면 1, 2, 3, 4, 5. 5만 대입해주면 5번째 D가 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등차 수열은 일반항 요 A 플러스 M-1D라는 식을 잘 보면 모르는 문자가 A와 D 두 개예요. N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N은 항 번호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 fx는 2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을 때 x 모르는 거네요 라고 하지 않잖아. x는 변수기 때문에 쓰고 a만 모르는 거거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야. a와 d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두 개만 주어져 있으면 이 일반항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 번은 식에 대입해서 실제 항, 한 번은 식에 대입해서 실제 항.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a와 d를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어. 그러면 항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자, 항 두 개만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언제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을 때. 아무 수열이나 되는 게 아니야. 등차 수열이란 말이 없는데도 이렇게 풀면 틀려요. 항이 두 개만 주어져 있으면 항 번호와 항 두 개만 주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 끝.